자, 앞에 보시고 그 내신 대비와 똑같이 제가 필기를 다 해갖고 와요.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거 빨간색으로 여러분 다 똑같이 하고 이거 출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업 시간에 별도로 뭐 필기할 필요 없어. 단어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지금 준 거 프린트 맨 뒤에 볼래? 맨 뒤에 뭐가 있는지? 맨 뒤에 보세요. 뭐가 있나요 거기? 단어랑 정리됐죠, 그죠? 영자까지. 그 내가 단어 다 정리해 갖고 와요. 혼동어의, 뭐 동의어, 필요한 문장은 영자까지 다 준비해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뭐 별도로 필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수업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앞에 보세요. 그거 시험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이제 매주 토요일 일단 잠정적으로 자기 되는 시간 따로 잡긴 할 건데 매주 토요일 날 요 지금 평일날은 독해 8개쯤은 풀어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수업 저기 수연이는 목요일날 수연이 맞지? 수연이 목요일날 수업 이따가 세미나 조정해봐야 돼. 오늘 말고 어쨌든 목요일 수업 그거 단어가 또 나가요. 그때는 어법 풀 거거든. 그 교재 뒤에 있는 어법 항상 와서 듣기랑 독해 혹은 어법 테스트를 이 시간 제공할 거야. 여러분 과제를 집에서 풀어라 그러면 대부분 이러잖아. TV 보면서 대충 번호만 찍고 그지?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학 테스트 무조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간 제공 푸셔야 돼요. 그래서 좀 수업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와서 이제 문제 풀고 바로 풀이 들어갈 거고 과제는 주로 오늘 지문 나간 거에 대한 복습이에요. 단어 영작 암기하고 그 뒤에 변형 문제 풀어오고 딕테이션 해오고 이제 복습이 과제로 나가고 그럼 이제 오늘 매번 제가 단어를 그렇게 정리해 갖고 옵니다. 오늘 풀이하는 지문에 들어간 단어 영작. 그럼 이제 목요일날 수업한 목요일 것도 정리가 돼서 나오겠지, 그지? 그거 두 개를 다 합쳐서 토요일날 시험을 별도로 볼 거예요. 그거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토요일날. 저랑 토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이나 언제 시간 될 때 남아서 봐도 되고 어쨌든 단어 정리한 거에 대한 공부가 다 돼야 돼. 그래야 그 주에 공부가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정리한 단어 목요일 수업하면 목요일 수업에 정리된 단어가 2세트가 나갈 거거든. 그거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아니면 목요일날 시간 되면 목요일날 남아서 외워서 통과해도 돼. 어쨌든 통과를 해야 돼. 어쨌든 통과를. 알겠지? 그래서 단어를 결국 많이 암기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토요일날 스케줄은 각자 서로가 다를 거야.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고 그 제가 풀이한 거에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챕터하고 다음 챕터가 이제 빈칸초론이더라고요. 빈칸초론 푸실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공통적으로 빈칸초론은 여러분 풀 때 보니까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더라고. 그럼 안 돼요. 빈칸초론은 절대로. 이 빈칸초론을 내는 근거가 있어요. 빈칸 문장으로 만드는 근거. 빈칸초론의 빈칸 문장은 항상 주제입니다. 주제 외의 거를 빈칸으로 잡기가 어려워. 왜냐면 주제 의도가 뭐냐면 이게 빈칸 문장 외의 거를 읽어서 주제를 잡아라고 주제 잡아라. 그래서 주제를 파악했으면 빈칸을 바로 풀 수 있게. 요게 이제 빈칸초론의 취지거든. 알겠니?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면 안 돼요. 당연히 뭐부터? 주제문부터 읽어야 돼. 선생님 주제문에 빈칸 뚫어져 있는데요? 상관없어. 일단 읽는 거야. 읽고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나머지 문장들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모든 지문마다 읽지 않아도 풀이가 되는 건 다 엑스프시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다 엑스프시 해놨어요. 그거는 이 지문에서 이건 굳이 읽지 않아도 문제 풀이가 완료된다 이런 얘기야. 문제 풀이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지문에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고 뭐 이런 구조가 일반적으로 많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예시의 길이는 짧을까 길까 일반적으로. 예시란 건 뭐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죠, 그죠? 예시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길어요. 옛날 1980년에 서진이가 태어나서 아니지 그럼 나이가 존나 많은데 옛날에 어쩔 때 뭐 어떤 애가 태어나서 뭐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설명이 장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시는 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예시 읽어주는 것이고 예시의 길이가 짧아? 그럼 예시만 읽고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길긴 해요. 그래서 빈칸초론 여러분 전략적으로 푸셔야 돼. 이게 자꾸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빈칸초론을 뒤에 걸 풀 텐데 반드시 빈칸 문장 먼저 읽으셔야 돼요. 나랑 오늘 여기 몇 가지 훈련을 해볼 거야. 정말 이걸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가?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제가 단서를 적어놓은 거예요. 단서. 이 단서를 보면 문제 정답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고 형광펜은 이거 뭐냐면 이 지문에서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지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을 형광펜으로 별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에는 지금 X 표시인 건 이런 단어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주제와 맞지가 않다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오답이 발생했으면 왜 그걸 오답을 했는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들으시면서 자기가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이 질문을 틀린 이유는 어떤 단어를 몰라서 그렇다.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랐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정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아니면 연결어 이런 단서를 놓쳤다. 아니면 해석은 됐으나 국어적인 이해가 딸렸다. 뭐 원인은 다양하거든. 서로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풀이 들으면서 그걸 체크해야 돼. 그 사람은 버릇이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답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 질문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또 오답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풀이 들으면서는 내가 왜 틀렸는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풀이 해볼까요? 빈칸 문장 주제문이니까 요거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서 나머지 내용을 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 자, 보자. The fact, 그 사실은 하고, 요 that은 우리가 동격 that이라고 그래서 즉이라고 앞에 있는 걸 잡아주면 돼요. 저랑 이제 앞으로 해석하실 때 직독직해로 계속 갈 거예요. 하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이어나갈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 사실, 즉. 자, it is pouring이라고 돼 있는데, pour 동사 뜻이 뭐죠? pour, 얘는 쏟아 붓다라는 뜻이에요. 물 같은 거, 비 같은 게 쏟아붓는 걸 pour, 이걸 pour. 그래서 자, 뭔가가 쏟아붓는다는 사실. 그리고 땅이 mud가 뭔지 알죠? 진흙. 머리는 뭐다 이건? 질척질척한 진흙과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비겠지 뭐, 그죠? 비가 쏟아붓고 있고 땅이 질척질척하다는 사실인데 beneath란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다 정리해놨어요. 그들의 발 아래에 막 땅이 질척질척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은 하고, 보기가 죄다 동사죠. 어떠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뭔가 땅의 상태가 안 좋아. 땅의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런 얘기야. 땅의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머지 질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 자, 보세요. 주제 문장이 있고 뒤에 이러한 유형이 나오는데, 주제 문장이 있고 나머지 여기 있죠, 그죠? 나머지 한 3에서 5문장 정도 길이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설명을 상술이라고 그러거든. 요걸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좀 길이가 길다면 주제 문장 읽고 빈칸 뒤에 요거 읽고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뒤에 오늘 풀이하는 지문 중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얘는 읽어봐도 약간의 단서는 있지만 문제 풀 정도로 충분한 단서는 없어요. 조금 짧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읽어보고 이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보자. 자, 뭔가 땅이 진흙과 같은 것과 관련된 사실이 있고 그걸 알아내고, 자, 해석해볼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make my way는 어디로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길을 나아갈 때 puddle이란 단어 조금 어렵죠? 혹시 아는 사람? puddle,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물웅덩이. 바로 큰 웅덩이 주변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갈 때 개들이 나오는구나. 개들은 행복하게 뛰어가요. 뭘 통해서? 바로 자, 보세요.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는 그들이라 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대명사는 우리가 독해할 때 뭘로 바꾼다? 원래 명사로 바꿔서 해석해줘야 돼. 그들 이름은 누군지 알 수 없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물웅덩이 맞겠죠. 물웅덩이를 통해서 바로 개들은 그냥 행복하게 뛰어가요.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단서를 좀 잡을 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it doesn't seem, seem은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배웠는데 뜻이 뭐였지? seem, 보이다라고 하고, 동의어 뭐가 있죠? look하고 appear라는 게 보이다라는 동사예요. 뒤에 통정사고, bother 뜻 안 써요. bother 뜻이 뭐죠? bother. 수영 혹시 모르니? 그거는 both랑 헷갈리는 both 둘 다. bother 동사 뭐죠? 뭐뭇을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는 단어예요.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정리해놨어요. 자, 근데 귀찮게 구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된 마찬가지로 누구? 웅덩이가 아니겠죠? 개들을 조금 더 귀찮게 만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독해 실력이 좋은 학생은 여기서 문제 풀립니다.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보세요. 여기서 바로 풀어볼까? 가능하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아까 말했듯이 보세요. 자, 이 빈칸 문장이 있고 나머지 몇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원칙이 뭐냐면, 빈칸 문장은 주제라고 그러죠. 주제문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이게 몇 개든지 간에 주제와 동떨어진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수능 지문의 주제 무조건 지문 하나당 한 개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들어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사실 그것만 파악하고 있다면 답은 풀린 거지. 봐봐, 얘가 말하는 주제는 풀어 설명하면 이거라고, 걔는 신경을 쓴다 안 쓴다?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보면 웅덩이를 그냥 우리는 막 우리 얘기를 나아갈 때 걔들은 웅덩이를 행복하게 막 뛰어다닌대요. 바로 걔들을 조금 더 괴롭히지 않는데 물웅덩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물웅덩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진흙이 진 거. 이 사실은 뭐다? 걔들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제로 들어갑니다. 100%.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걔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귀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칸이 문장의 주제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뒤에는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파악하면 여기서 바로 문제 풀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좀 아직 무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못 잡았다고 치고 처음으로 가보자고. 자, 처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 그 뒤에 예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봐봐, 왜냐면 예시란 건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 자기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더 구체적 설명으로. 그럼 봐봐. 이 앞에까지 해서 내용을 잡았어. 예시 뒤에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하겠니? 앞에 내용 똑같이 반복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 나온 거거든.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예시는 전혀 읽지 않고. 자, 보세요. 우린 종종 들어요. 뭐에 대해서? 바로 rich를요. 부유한이라는 뜻도 있고 부유한 말고 풍부한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한 괜찮고 우린 종종 듣는데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직업을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지요. 하고 예를 받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다시 한번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라고 직접 해주면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데 그저 단순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영어 독해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however 라고 하는 역접이라는 건데 역접은 앞에까지의 내용을 뒤집어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봐봐. 미화는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똑똑하다. 그러나 라고 말했어. 그게 좋은 내용이나 나쁜 내용이나 미화에 대해서 나쁜 내용이 나오지. 그치? 그럼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미화가 정말 좋다야 미화는 단점이 있다야. 나의 주제는 미화는 단점이 있다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역접 뒤에는 주제문이 나오거나 주제와 근접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역접이 등장하면 뒤에도 그래요. 똑같은 구조예요. 역접이 등장하면 굉장히 잘 봐야 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나온다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듣지 못할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말하는 거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걔에 대해서 말이죠. 벌써부터 뭐가 나와? 걔는 이런 거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뉘앙스가 벌써부터 나오네. 우리가 밑에서 이미 파악한 그 내용을 단서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자, 보자 이제. 걔들은 더 행복한데요? 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데이 누군지 잘 봐야 돼요. 데이는 affect가 뜻이 뭐죠? affect가 정확한 뜻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BPP니까는 영향을 받다. 낫이 붙어서 영향받지 않아. 걔들이 많네. 왜 더 행복하냐면 걔들은 영향받지 않아서 그래요. 바깥의 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circumstance도 단사. circumstance 뭐랍니까? 요것도 정리해놨어요. 환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외워보세요. 발음 한번 해볼까? 따라해보세요. circumstance. 따라해보세요. circumstance. 따라해봐. 이 여학생들이 항상 안 따라해. 남학생들 잘하는데. 창피해? 우리끼리도 뭐 어때? 따라해봐. circumstance. 다시 circumstance. 환경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고1이면 이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요. B만큼 A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받는 만큼 많이 영향받지 않아요. 라고 끝맺음했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장 규칙을 자꾸 파악하셔야 돼요. 규칙 그대로 따라가거든. 처음에 뭐가 나와? 무슨 내용 나오죠? 이게 주제인가? 행복한 부자는 행복할 수 없다가 주제인가? 그런데 그러다가 나와.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중요한 내용 나온다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 얘기로 넘어가요? 걔는 행복해라는 얘기로 넘어가잖아. 그리고서 걔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사람보다도 덜 신경 써. 하고 예시가 나왔단 말이야. 그 뒤에 예시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나올까? 걔들이 크게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가 100% 나와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예시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여야만 돼. 앞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읽어줘야죠. 어쩔 수 없이. 그죠? 하지만 정리가 됐다면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답이 뭐가 되면 알 수가 있다. 걔들은 자 그래서 답을 넣어주면 비가 쏟아붓고 땅이 질척질척 하더라도 그들의 발밑에 그러한 사실은요. 바로
걔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걔는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합니다. 여전히 잘 뛰어다녀요가 지문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봐봐.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지금 예시 읽지 않았고 답을 주제를 쉽게 파악했고요. 그죠? 주제 파악하자마자 우린 답으로 와봤고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보도록 할게.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서진아? 걔들은 신경을 안 쓴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간다가 지문의 주제였단 말이야. 얼마나 주제와 동떨어져 있는지 볼게. 자, 땅이 질척하다는 그 사실은 motivate 뜻이 뭐죠 여러분? 동기부여하다라는 동사예요. 동기부여해요. 우리가 몸 개수에게 take a walk은 산책하다거든. 우리가 더 조금 산책하도록 동기부여시킨다.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 걔들 얘기가 되죠. 전혀 동떨어져 있죠. 자, 2번은 자, 땅이 질척한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요 제가 적어놨어요. 무엇을 동요시키다 혹은 일으키다라는 동사입니다. 대단한 흥분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나가 초점이 되면 안 돼. 걔면 몰라도 나는 초점이 아니라고 지금. 걔가 어쩌다는 얘기죠. 자, get the dogs in trouble. 걔들을 바로 뭔가 문제에 빠뜨리게 됩니다. 전혀 말도 안 되고요. 걔에게 문제가 안 돼. 이걸 답으로 찍은 사람은 주제를 정반대로 파악한 거야. 주제가 정반대예요. 자, 5번 보자. 그 사실은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미가 들어가서 될 수가 없죠. 걔가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로 바꾸면 조금 주제랑 비슷할까? 내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너부스로 바꾸면 뭐 조금 주제와 비슷할 만하죠. 걔는 이러나 저러나 신경 안 쓴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자, 문제풀이를 완료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지문을 배웠다라고 하려면 첫 번째 주제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 주제가 먼저. 그리고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가? 그리고 맞췄다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지금처럼 예시를 건너뛰고 푸는 방법. 그리고 단어 암기 되셔야 되고 자기가 보기 중에 뭘 찍었는데 몇 번이라 찍었는데 틀렸어. 예를 들어 아까처럼 3번이라 찍었어. 그럼 그 사람의 문제는 뭐야? 주제를 정반대로 파악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에 대한 풀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적용 예시 2번. 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는 것 대부분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중반 정도까지 하고 X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빈칸 문장이 마지막에 있네. 빈칸 읽고서 위에서부터 읽다가 정말 여기 중반 부분에서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나머지 버려도 되는지. 자, 빈칸 문장은 무조건 먼저 읽어주시고 자, 볼게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하다. 그죠? 넌 drunken이란 거 drink의 PP죠? 마시다고 drunken이란 PP가 됐고 더 플러스 PP가 되면 무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The old가 뭐였죠 여러분? The old가 뭐랑 똑같아요? old people가 똑같거든. 나이 든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사람들이거든. 이게 형용사를 해석되잖아. 술 취한. 그래서 drunk people가 똑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자, 그다음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사람은 다 이어져 직동직대로 찾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wallet 아는 사람? wallet 뜻이 뭐예요? 지갑. 오케이. 그의 지갑을 어디 아래에서 여기 조금 어렵죠? 램프라는 게 가로등이에요. 포스트는 기둥, 가로등, 기둥,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등 아래에서 지갑을 찾고 있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집중할지도 몰라요. 재활용에 집중할지도 몰라요. 하고 끊어주고 왜냐하면 대명사 바꿔주라고 그랬죠. 이수로 받을 수 있는 건 재활용밖에 없잖아. 가장 가까운 건 그죠? 왜냐하면 재활용은 뭐기 때문에. 자, 봐봐. 왜 우리가 빈칸촌의 주제, 빈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재활용에 집중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재활용이 어떻기 때문에 재활용의 특징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 지문에서 얘가 주장하는 재활용의 정의나 특징을 파악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그 재활용의 특징이 제가 분석하기로는 중간에서 멈춰요. 중간에서. 왜냐? 자, 왜 이렇게 멈출 수 있느냐? 여러분, 읽다가 지금 그렇게 할 건데 읽다가 뭔가 지금 우리가 잡았지, 그지? 재활용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야. 근데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재활용의 특징을 파악한 것 같아. 하면 그게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하나만 확인해야 돼. 주제 답을 잡기 전에. 이 뒤에 아까 내가 뭐가 나오면 흐름이 바뀐다 그랬지? 뭐가 나오면 역적. 그러나 반면에 on the other hand, conversely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는지만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파악한 주제가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역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풀리는 거라고. 그래서 역적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중간까지 해서 우리가 재활용의 특징을 잡아보자고. 재활용의 특징이 뭔지. 첫 문장이 조금 어렵네. 여러분, 이런 건 일단 당분간은 제가 해석할 건데 이제 다음번 우리가 수업이 좀 더 진행되면 형광펜 문장 이거 제가 해석시킵니다.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발표를 좀 해보셔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당분간은 제가 좀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요건 전체 구조가 일단 not A but B가 있습니다. not A but B. not A but B는 굉장히 중요해요. 뜻이 뭐니 이거?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인데 정리해놨어요. 독해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봐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고 할 때 A가 중요한 것 같아? B가 중요한 것 같아? 강조점은 B입니다. 무조건 B예요. 자, not only but also B는 뭐니? A뿐만 아니라 B도지. 걔도 뭐가 강조야? 걔도 B가 강조거든. 전부 다 이게 B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실제로 단서가 돼요. 자, 재활용의 특징을 잡아보자. distinguish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혹시 아는 사람? distinguish? 무엇을 구별시키다, 차별화,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recycling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왔네. 잘 봐야 돼. 그럼 재활용을 구별시키는 것은 A는 아니야. 재활용의 중요성이 아니라 재활용이 구별시킨다는 얘기는 재활용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재활용을 돋보이게 만드는 건 재활용의 중요성이 아니라 B가 중요하다고. 뭐다? rather 오히려. 자, is라는 단어 여러분 처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easy가 뭐지 이게? easy 뭐요? 쉬운. 이게 명사입니다. easy가 뭐다? 손쉬운, 편리함이라는 명사예요. 외우고 싶지? 자, 재활용을 구별시켜주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편리함입니다. 하고 관계대명사는 그냥 얘를 한 번 더 이어주면 된다고. 그러한 편리함으로 개개인들,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편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도 지금 B를 보셔야 돼. 전체 구조가. not A, but B, but B가 두 개가 이루어진 구조예요. 재활용의 특징 첫 번째 뭐다? 편리하다, 편리하다. 두 번째 뭐다? 자, visibilit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vi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ision. 너의 비전을 가져라. 이게 vision 뭐다 이건?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야, 눈에 보이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A를 붙어서 visible이라 된 거거든. 눈에 보이는 이라는 뜻이고 ability가 붙어서 얘는 좀 어려운 말 눈에 보이는 성질, 가시성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쉽게 해도 되고 자, 재활용을 구별짓는 것은 중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편리함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액션, 행동 말고 조치라는 뜻이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조치를 말하는데 이 조치는 취해진 거예요. 바로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덕을 보는 거 이런 뜻이에요. 공동선을 promote, 얘는 향상시키다는 동사예요.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 사람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행동의 가시성 때문에 재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의 특징을 조금 잡았어.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첫 번째 뭐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쉽다. 두 번째 뭐다? 바로 조치를 취하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인다가 재활용의 특징이라고. 얘가 말하는 재활용 특징이에요. 자보자. 여러분들은 추가 설명 봅시다. 여러분들은 care, 신경 쓸지도 몰라요. passion이라는 단어가 뭐죠? passion, 뭐지? passion, 열정. 부사가 돼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신경 쓸지도 몰라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지구온난화의 threat, 위협이죠.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대해서 신경 되게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열대우림의 destruction은 파괴라는 명사가 외우시고 열대우림의 파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봐봐. 뒤에 뭐가 나와? 뒤에 뭐가 나와요? 역접이 또 나오죠. 그지? 봐봐. 여기서 지금 앞에 문장에서 여러분이 신경 쓰는 건 되게 거창한 걸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창한 거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immediate 직접적인이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위에 나온 거창한 1번과 2번의 문제에게는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뭐 나가서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취지는 좋으나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 이 문제는 자, perceive라는 동사에서 와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재활용의 특징을 이미 잡았습니다. 왜냐? 첫 번째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죠? 하기가 쉽고, 그리고 했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반면에 재활용이 아닌 것의 특징이 나왔잖아. 그죠? 재활용이 아닌 것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라고. 그럼 얘가 말하는 재활용이 갖는 이 지문에서 말하는 재활용의 특징은 뭐냐? 자, 이제 빈칸으로 가볼게요.
연결시켜볼게. 우린 재활용의 특징을 위해서 잡았어. 이미 끝난 거야. 뒤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지갑을 찾고 있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란 얘기는 술 취한 사람이 지갑 잃어버린 것 같아.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니? 일단 그나마 밝은 곳에 가서 가로등 아래 가서 지갑을 찾는 거죠. 아,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당장 할 수 있는 거, 손쉽게. 그 사람처럼 우리는 재활용에 집중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재활용의 특징은 뭐라고? 바로 누구나 하기 쉽고, 그 다음에 뭔가 했을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에 집중할지도 모른다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3번 보시면 where이 여러분 좀 어렵죠. 어디에란 부사 말고 어떠한 곳이란 접속사의 뜻도 돼요. 재활용이 어떠한 곳,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무가, 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자, illuminate, 이게 원래 뭐뭇을 어두운 것을 밝히다라는 동사예요. BPP이기 때문에 가장 잘 드러나고 즉각적인 임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장 잘 밝혀지는 것이 바로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가장 먼저 한다. 사람들이 집중한다가 지분의 주제가 돼요. 재활용의 특징은 뭐라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했을 때 결과가 가장 잘 보이는 거.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즉각적인 임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가장 가깝습니다. 자, 나머지를 볼까요 이제? 재활용의 특징과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재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reveal이 뜻이 뭐죠? reveal 뭐죠? 얘는 show랑 비슷해요. 뭐뭇을 밝히다라는 동사예요. 재활용은 밝히기 때문에 conceal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죠? 뭐뭇을 감추다라는 동사고 제가 정리해놨어요. 감춰진 profit, 이게 이익, 돈, 수익이고 이익이 되는, 감춰진 이익이 되는 자원들을 재활용이 밝혀주기 때문에 이건 뭐야? 재활용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 관련 없고요. 자, 2번 last resort 좀 어렵죠?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놨어요. 재활용은 garbage는 쓰레기고 disposal 이라는 단어도 어렵죠? dispose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dispose는 얘는 처리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처리라는 명사가 돼요. 쓰레기 처리.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이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재활용의 특징과 맞지가 않는다. 자, 3번 아까 했고요. 4번 보자. 요게 조금 어렵죠. shed가 요게 빗등을 쬐는 걸 shed라고 그래요. shed light on이 그래서 요거랑 똑같습니다. 뭐뭇을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측면을 밝혀주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산업의 단점을 밝혀주기 때문에 전혀 명시가 안 됐고. 자, 5번 가져오기 때문인데 practical 뜻이 뭐죠? practical 얘는 실용적인, 실제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실용적인 경제적 이득을,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5번도 관련이 없지. 재활용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 위에서 말한 재활용의 특징인 하기 쉬움과 바로 눈에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건 3번이 가장 높잖아요. 3번으로 답을 잡아줘야 된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한 2개만 더 보십시다. 자, 1번도 보세요. 자, 이제 풀이가 계속 동일해요. 빈칸 읽고 나머지 읽고서 어디를 제끼고 한번 풀어볼까. 자, 얘도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읽고 처음으로 가보자. 자, 빈칸 문장. 이것 때문에,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뭔가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자 보세요. 더 phrase가 중요한데,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 해당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phrase가 뜻이 뭐죠? phrase가 문구라는 뜻이 문구. 그래서 앞에서 뭔가 문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문구가 뭔지 일단 보셔야 돼. 자, 이것 때문에 그 문구는 come to 동사 원형은 오다가 아니라 얘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고 외워갖고 오세요. 자, 이것 때문에 위에 나온 그 문구는 뭐 하게 되냐?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가 질문의 주제네요. 또 간단해. 뭘 파악해야 돼? 어떤 문구인지를 파악하면 돼요. 어떤 문구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구의 의미가 나왔다면 바로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문구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펍은 술집이에요. 술집. 술집이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자, be brought 잘 보자 이거. 이거의 원형은 자, 수연아 봐봐. bring은 뭐다 이건? 뭐뭇을 가져오다, 가져다 주다고. be brought은 뭐야 그러면? 가져다 주는 걸 당하는 거니까 받다, 받다. 누가 나한테 가져와줘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은 받을지도 몰라요. 음료수나 조그만 한 접시의 음식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At no charge가 중요해요. charge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요금이라는 뜻이 여기서 쓰였고 요금 없이 공짜로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소에서 술집이나 식당에서. 자, 만약 그렇다면 공짜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likely be informed도 중요한데 inform이 여러분 요 단어는 알죠? information 뜻이 뭐지 이거? information 정보란 명사죠. 이 정보에서 요게 띄어져서 동사가 돼요. inform보다 누구에게 정보를 주다가 돼요. 그래서 be informed니까는 정보를 받다는 뜻이 되고. 자 보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that 이하의 정보를 받을 겁니다. that 이하라고 말을 들을 거예요. 뭐라고? 자, 그 음식이 on the house라고 말을 듣게 돼요. 뭐가 나왔다? 빈칸에 있던 the phrase가 따옴표로 주어졌네. 그죠? 이 단어가 아직 뭔지는 우리 몰라. 근데 대충 파악할 수 있죠. 뭐야? 앞에서 특징이 뭐라 그랬어? 이 단어 알면 문제 풀기 쉽죠. 뭐다? 공짜로 나온 걸 on the house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on the house는 실제로 무료로 제공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앞에 상황 나왔기 때문에 at no charge에서 charge란 단어에 뜰만 하면 여기서 얘의 의미는 파악할 수가 있다. on the house라고 하는구나. 요금 없이 그냥 나한테 온 음식이.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자, but이라는 게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where did common phrase 아까 나왔죠? 흔한 공통이라는 뜻이고 어디에서 이러한 흔한 문구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읽지 않고 건너뛴다. 왜? 그 전에 이제 주제문이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한 뒷받침으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예시는 길이가 길다. 근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라는 문구가 나와서 예시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라는 문구는 없지만 사실상 예시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 예시 표시가 과거에 영국의 대부분의 술집들은 위치되어 있었어요. 여관입니다. 여관의 1층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영국도 나오죠? 여관의 어떤 1층이나 구체적 상황도 나오죠? 구체적 상황이나 대상이 나오면 우린 이걸 예시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다? 주제님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파악할 때 주제 보고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면 돼. 예시는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온다? on the house가 바로 at no charge의 음식을 의미한다는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우리 의미를 파악했잖아. 빈칸 읽으면서 문구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문제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예시는 절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답을 바로 골라볼까? 자, 이것은 예시 있는 내용이겠죠. 이것 때문에 그 문구 on the house라는 문구는 다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공짜, 요금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gift, 선물입니다. 뭐로부터? the business, 그 술집이든 무슨 식당이든지 간에 거기서 그 업체에서 주는 선물입니다가 돼야 되지.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게 5번인데 자, 특별하게 준비된 식사입니다라고 하려면 근데 뒤에 이런 게 붙어야 돼요. for free라고 공짜로 이런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5번은 답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공짜라는 무료의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기프트가 공짜다는 선물이 그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4번이.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5분만 쉽시다.